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해 목표 만들기, 버킷리스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아올 때마다 올해는 뭔가 해봐야지 싶은데 사실 목표 세우는 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작년을 돌아보니까 내가 대체 뭐 하느라 1년이 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하시죠? 물론 목표대로 실천을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냐?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어느 정도 중요한 가치들을 정하고 그거에 맞게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 방향에 가까워지게 돼서 성취감도 있고 더 설레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들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엑셀을 펴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엑셀이 깔려있지 않다거나 엑셀 프로그램이 좀 익숙치 않다는 분들은 큰 종이를 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종이에 실제 이렇게 필기를 하는 게 훨씬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구체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밝혀져 있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올 한 해의 목표와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두 가지를 작성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목표가 바뀌기도 하고 방향성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현재의 나의 관점에서 이것만은 꼭 살면서 하자라는 방향성을 큰 그림을 정해놓고 나면 나의 올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데에 더 도움이 되고 내가 올 한 해를 이런 의미에서 보내는 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큰 그림을 목표로 한다라는 비전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대기업들에서도 중장기 목표라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의 목표를 사업계획을 세우거든요. 나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꼭 한번 목표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추천드리고요.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생각나는 게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뭘 대체 버킷리스트로 해야 하지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카테고리별로 접근을 하세요. 첫 번째, 진로. 나의 진로에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추상적인 분야라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 미술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음악업계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진로와 관련된 거 하나, 그리고 나의 재능 개발과 관련된 거. 이거는 언어라든지 어떤 특정 자격증이라든지 대단한 스펙이 아니어도 요리라든지 재능 개발에 예를 들자면 작곡하기, 보컬 배우기, 댄스 배우기, 영어 실력 쌓기, 피아노 연주 실력 기르기 이런 재능들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운동, 스포츠인데요.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면 재능 개발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운동을 넣는 이유가 운동을 사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 사회는 학생 때 체육 시간에 너무 흥미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를 알려주질 않아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체육 시간이 너무 싫고 정말 나는 체육에 자질도 없는데 뭐 저런 걸 하라 그러지?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데 사실 스포츠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자기 몸에 맞는 스포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의 측면을 하나 넣어서 내가 적어도 어떤 취미로서의 운동을 하나를 만든다 아니면 이런 스포츠의 실력을 키워본다 그런 항목을 만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자면 저는 달리기를 정말 못하고 체력 테스트하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운동을 못하는구나 나는 스포츠에도 자질이 없어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좀 정적인 스포츠가 좋더라고요. 스포츠가 어떻게 정적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양궁 같은 경우에는 막 몸을 세게 움직이고 숨이 벅찬 건 아니지만 그것도 굉장히 근육 운동도 많이 되고요. 몸의 중심을 잡는다든지 코어 핵심 근육을 잡아준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운동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아요. 이게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양궁을 딱 했을 때 그 명중하는 그 소리와 딱 꽂혔을 때의 그 쾌감이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집중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서 어린 아이들도 양궁을 배우기도 하잖아요. 되게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1회 체험을 해보고 나에게 맞다 싶으면 정기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양궁을 연습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꼭 숨이 벅차고 그래야만 운동인 게 아니니까 다양한 운동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무슨 버킷리스트에 그런 걸 써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고 그 건강을 지키는 데 제일 좋은 게 운동인데 걷기 운동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걷기만 하기에는 좀 지루하니까 다양한 스포츠나 운동을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던 운동 그걸 버킷리스트에 한번 써놔보면 기회가 생겼을 때 귀찮아 이게 아니라 시도를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운동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 한 축이 또 취미예요. 그 취미는
아까 그 재능 개발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나의 어떤 자질을 개발한다는 재능과 조금 다르게 정말 순수하게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시도해보자 라는 축으로 취미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책을 한 달에 한 권은 읽자 라든지 요리를 배우자 라든지 재능에 다 포함돼서 다른 취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재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가볍게 그냥 다른 활동을 한번 해보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 더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구체적으로 재능 개발과 운동 스포츠와 취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이유는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해보면서 나의 할 일 리스트, 나의 드림 리스트를 채워가자는 거죠. 최대한 많은 목표들을 정해두면 그중에서 더 하고 싶은 걸 찾기에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미 중에 그냥 음악 듣기가 있었다면 올해에는 음악을 듣더라도 관련된 음악들을 좀 더 다양하게 들어보자 라든지 DIY 가구를 만들면서 우리 집에 예쁜 가구를 만들어보자 라든지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글씨를 예쁘게 한번 써보자 라든지 이렇게 정말 생각보다 수많은 취미 활동들이 있는데요. 무슨 취미는 저 진짜 그럴 여유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살아가면서 너무 공부, 일, 휴식 그것만이 다 채워지기에는 삶이 너무 단조로워서 취미 하나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정말 나의 대표 취미다 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취미에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뭘 번거롭게 취미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봤을 때 나의 20대가 어땠지? 나의 그 해가 어땠지? 라고 돌아봤을 때 정말 별게 없었네 라는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이런 취미 생활을 해봤다 라는 게 있으면 너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무슨 목표로 써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내가 정말 친한 내 친구랑 한 달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 본다 이런 거라도 세우자는 거예요. 학생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정말 친한 친구들은 못 챙기고 자주 못 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물론 굉장히 친한 친구들은 그걸 이해해주기도 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서로 소원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찾아봤더니 바로 관계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내가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냐에 따라서 나의 하루하루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가족 간의 관계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와의 사이 그리고 내가 새롭게 만드는 나의 가정에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 몇 명, 한 명이어도 괜찮으니까 그 친구와의 관계 그런 관계들이 좋아야 내 삶이 나이가 들어서 내 삶은 행복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성공만을 쫓아서 너무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나의 중요한 관계들을 무시하고 가기에는 정말 그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뭐 인맥이 넓어야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넓은 인맥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인맥이 넓으면 물론 좋은 점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더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돈 관리입니다. 돈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올해에 내가 적어도 돈을 이만큼 모으겠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로 나는 연봉 얼마는 해보겠다 혹은 얼마를 모아서 이런 집에는 살아보고 싶다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죠. 정말 많이 썼다가 그 중에 이루는 것도 있고 못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못 이뤘다고 좌절할 거 없는 거고 내가 써놨는데 해보면 되게 재밌는 거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봤네 라는 보람도 생기겠죠. 돈 관리와 관련해서는 돈 모으는 방법 영상들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나의 재무제표, 나의 현금 흐름표를 잘 분석해서 돈과 관련된 목표도 한번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 카테고리 하나가 습관이에요. 습관 바꾸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버킷리스트와 나의 올해 목표에 써주는 거죠. 그렇게 써두면 더 경각심이 생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바꾸는 습관 하나가 말 예쁘게 하기였어요. 제가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랑 8살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또 늦둥이 남동생이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남동생한테 관심이 다 집중된 거죠. 근데 저는 그동안에는 막내로 예쁨 받고 사랑을 받고 크다가 남동생한테 사랑도 뺏기고 그래서 이제 뭔가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릴 때 서울에 살다가 6살부터 10살 때 대구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러고 다시 서울에 왔더니 그 시점이 이제 남동생이 태어난 시점이고 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친구들이 대구에서 왔대 시골 촌년이다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근데 대구는 시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린 애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구에서 나름 잘 나갔는데 반장하고 1등하고 이러면서 친구들도 많고 골목대장이었고 학교에서도 잘 나가다가 집에서도 사랑을 받다가 남동생 태어났지 시골 애라고 놀리지. 그래서 너무 그런 충격에 빠져서 그때부터 약간 삐뚤어졌었어요. 그래서 약간 불만이 슬슬 쌓이기 시작해서 말투가 되게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게 왜요? 그게 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로운 말투가 점점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가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들어서 저의 말투가 이렇게 싸나운지도 몰랐었고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지도 못했고 그냥 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불만이 많아. 약간 이런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람들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좋은 말투를 사용하고 어떤 언행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바뀌는구나. 그거를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된 거고 특히 또 남편 만나면서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말투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알던 친구들은 지금 저를 만나면 야, 너 왜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었냐고 말투나 인상이 부드러워졌다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물론 아직도 약간은 그런 날카로운 말투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사람이 얼굴은 성형을 하면 고쳐지는데 본인이 쓰는 말투는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깨닫고 노력을 하다 보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굳이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건 안 좋은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바꿀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거북목이 생긴 나의 구부러진 자세라든지 내가 안 좋은 방식의 걸음걸이가 있다든지 내가 너무 과식하는 습관이 있다든지 이렇게 나의 습관들 중에 내가 고쳐야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장기적으로 버킷리스트에 넣어두시면 계속 자꾸 상기를 하면서 내가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죠. 습관을 바꾸려면 정말 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더 늦으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이 영상 보고 나신 뒤에 내가 정말 잘못된 습관이 뭐가 있을까? 어떤 말버릇? 어떤 몸의 행동? 아니면 어떤 소비 습관? 그 무엇이 됐건 간에 나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항목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강이죠. 건강 속에 다이어트도 있을 테고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있을 테고 외향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건강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를 만들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빼놓지 말아야 할 카테고리 하나가 바로 여행입니다. 저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젊을 때의 여행은 어떤 공부를 하러 가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면 해외여행이 더욱 좋고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당일치기라도 혹은 1박 2일로라도 내가 매번 머무는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표정으로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런 문화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리프레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실제 내 삶을 바꾸는 데에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이사라고 하더라고요. 사는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사를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대신에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여기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동네에서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해볼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 이런 아이템들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여행 이후에 이 나라에 너무 꽂혀서 어학연수를 가게 되고 이민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겠다라는 하나의 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애를 낳고 나면 한동안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여행을 갈 수 있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다양한 곳을 여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인과의 관계 혹은 가족 관계에 대한 카테고리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 꼭 안 해도 돼요 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물론 그랬어요. 저는 빨리 결혼할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아이는 낳고 싶었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닮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계획이 필요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임신이 굉장히 어려워서 애를 먹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꼭 아이는 낳고 싶다, 아이가 너무 좋다라면 어느 적정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아이도 준비 기간을 갖고 이런 식으로 마음의 준비와 몸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잘 출산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을 때의 아쉬움과 미련을 가지는 것보다 좀 더 미리미리 한번 구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나의 연인과 연애관계를 잘 유지한다. 이런 게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올해는 우리가 싸웠을 때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걸 우리 올해의 목표로 두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목표들을 세워보고 이게 버킷리스트에 들어갈지 이게 올해의 목표에 들어갈지를 생각해보시고 버킷리스트를 하루 정도 날 잡고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버킷리스트에 맞춰서 나의 올해 목표를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상적인 건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 이제 점검을 하면서 내가 봄에 어땠구나, 여름에 어땠구나, 아, 나 이번 달에 진짜 목표 하나도 실천 안 했네.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는 게 좋긴 한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런 과정을 꼭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목표를 세워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을 점검해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 목표를 점검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한 해가 다 갔을 때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몇 프로 달성했는지 혹은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측정 기준도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올 한 해를 더욱 알차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올 한 해 목표는 회사 계속 열심히 다니고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유튜브를 잘 하는 건데요. 제 유튜브를 보고 도움받았다는 댓글을 보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최저임금도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구상을 하고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는 작업이 제가 어마어마한 유튜버도 아니고 흥미나 재미 위주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워킹맘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사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유튜브 채널이 더 잘 돼서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 제가 더 많은 도움이 되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